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란의 종지부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손주가 중요할까요? 외손주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친손주하고 외손주 중에서 누가 진정한 나의 혈육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아들 딸보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들 딸보다 최고로 사랑스러운 존재는 누구냐 했더니만 바로 손자 손녀가 되겠습니다. 아마 100배는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피아 대부 마론 브란드가 나온 대부 갓파더에서도요, 이 뭐 엄청난 냉철한 살인마고요. 그다음에 못된 짓을 골라 하는 대부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딸 엄청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은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끔찍하고 손자녀에 대한 사랑도 끔찍한데요. 놀랍게도 그 자기 직계 비속이요,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39명이고 자녀가 94명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족을 거느린 인도 남성이 있습니다. 비록 76세에 사망했지만요, 놀랍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커다란 집을 지어놓고요,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체 사진입니다. 이게 한 가정이라는데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오나라고 하는 인도의 어떻습니까? 그 종파, 그 차나 종파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교주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뿌렸습니다. 손자녀가 아직까지 34명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총 가족이 무려 181명입니다. 자녀 사랑, 손자녀 사랑은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끔찍히 여긴다는 것이죠. 손주 사랑 중에서 특히 친손주 사랑은 과거부터요 극진했습니다. 자녀들보다 100배 이상 더 좋아했죠. 친손주 사랑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아들의 자식인 손자녀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친손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일단 과거에는 친손주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손주는 어때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가끔 보니까 정이 안 들어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외손주나 친손주나 동등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친손주를 더 좋아했던 이유는 정이 더 깊다,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은 성씨를 쓰는 가문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씨가 뭐가 중요합니까? 딸도, 이 딸이 이씨고 남편이 그 사위가 김씨라면 김씨를 따르지만 사실은 딸 이씨도 포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친손주가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남아사노사상의 결과 아닙니까? 아들의 자식이 훨씬 더 잘 되길 바라는, 더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이 그동안 팽배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유전인식이 있습니다. 아들의 정자는 씨고, 그 다음에 며느리의 그 어떻습니까? 난자는 밭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밭에다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정자, 난자 둘 다 씨입니다. 근데 왜 어떤 것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씨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손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요, 어떻습니까? 이씨조선 그 태종의 첫째 왕자인 양녕대군, 그 나중에 비운의 황태자죠. 양녕대군의 직계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부인이 저희 광산 김씨 여자입니다.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광산 김씨가 반이 섞인 사람이죠. 단지 성만 이씨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된 유전 인식을 통해서 성씨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가문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예전에 과연 유전자적으로 똑같은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로 좀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또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외손주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유는 아들 가족보다 딸 가족하고 더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친손주하고 외손주 중에서 누가 더 내 혈육에 가까운지 아십니까? 유전학적으로 친손주, 외손주는 모두 나의 25%의 유전자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50% 갖고 있죠, 유전자를. 아들과 딸이 며느리와 사위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다시 25%씩 그 나의 유전자를 받은 친손자, 외손주가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친손주 외손주는 모두 다 나의 핏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제가 한번 고약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혈육에 더 가까울까요? 딸이 직접 낳은 외손주가 진짜 내 핏줄일까요? 아니면 딸이 아닌, 그러니까 딸이 아닌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남입니다. 남이 낳은 친손주가 내 친손주에 가까울까요? 손주에 가까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누구의 자식을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낳은 사람은 며느리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하지만 자신의 딸이 낳은 손자녀는 반드시 자기 핏줄입니다. 자기 딸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이나 이상한 가정이라면은 딸이 낳은 손자녀가 자기의 진짜 핏줄입니다. 그죠? 근데 불행한 가정이라면은요, 며느리가 낳은 자식은 자기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물론 불행한 가정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친손주, 외손주는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의 모두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특히 100번 양보하더라도 외손주에 대한 사랑은 좀 더 극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손자녀의 상속권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있죠. 그러니까 혼자 남은 손주는요, 어떻습니까? 친할아버지가 100억 원, 친할머니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또 100억 원, 외할머니가 100억 원 가지고 있다. 이것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4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친손주, 외손주는요,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혈육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85세고 할머니가 80세입니다. 총 재산이 10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기혼이고요. 자녀들은 친손주가 2명, 외손주가 2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자녀가 4명이죠. 상속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5억 원 하니까 37억 원 빼니까 63억 원 과세 표준에 50% 세율에 4.6억 원 누진 공제하니까 26억 9천만 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상속세가 매년 4% 상승한다면 어떻습니까? 37억 7,330 27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녀만 증여한다면 자녀별로 10억 5천을 증여한다. 2명이잖아요. 21억은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8천 나옵니다. 그러나 한 번 증여하면 10년 동안에 또다시 증여하기 만만치 않죠. 합산 누진 과세 때문에. 그런데 5년 후에 재산이 증가한다면요. 24억 5,746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만 증여해서는 상속세를 온전하게 줄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자녀까지 증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별로 15억 5천 21억 증여하고 손자녀별로 4명이니까 5억 5천씩 해서 22억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억 4,800만 원, 세대세냐 할증세가 포함해서죠. 비록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금액 43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상속세는요. 그 17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 증여를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녀별로 10억 5천씩 21억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도 2명 있잖아요. 사위 며느리 10억 천씩 증여한다면 20억 2천만 원, 손자녀별로 5억 5천 22억, 토탈 어떻습니까? 3억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14억 2,800만 원 나오지만은요. 5년 후 상속세는 놀랍게도 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를 강화시켜야 되겠죠. 아들, 딸한테는 여기서 뭐 15억 5천 증여했지만 아들, 딸보다 어떻게 보면요. 손자녀한테 증여해야 되는데 외손주, 친손주 가릴 거 없다는 것이죠. 더 많은 금액을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할머니가 또 상속세가 또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로 28억 1,884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상속세로 5억 8,923만 원을 할머니가 대납할 수 있지만 22억 2,962만 원은 세후 자산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년 후 상속세는요. 매년 상속재산 4% 상승한다면 8억 8천만 원 이상의 또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제 그때는요. 일괄공제 5억 원하고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만 공제한다고 7억 원만 공제한다고 가정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녀별로 10억 5천 21억 증여하고 자녀 배우자별로 10억 1천씩 20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손자녀별로 5억 5천씩 22억 증여하고 할머니한테 11억을 사전 증여한다면은 증여세는 15억 1,800만 원이 됩니다. 5년 후 상속세는요,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 상속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22억 정도 받는데 상속세 6억 3,891만 원을 대납하면 15억 정도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에 1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26억 원 좀 넘죠. 이것이 10년 후 상속세는요, 11억 7,19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한테도 증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증여하고 나서 순자산이 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다시 또 상속재산을 받으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증여보다는 자녀 가족들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그 손익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하지 않았을 때 5년 후 상속세는 37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증여해야 되겠죠. 자녀만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증여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그 절세액이 13억 원, 증여세 포함한다면 8억 원 정도의 절세액이 나오니까 자녀 증여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녀, 손자녀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17억 원으로 줄어들고 절세액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증여세 9억 원 포함한다면 11억 원 정도는 그래도 절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8명한테 증여한다면 상속세는 5억 원밖에 안 나오고요. 5억 8천. 그래서 절세액이 31억 8천이고요. 증여세 14억까지 포함한다면 감안하면 17억 원 이상, 거의 18억 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점점 많은 사람한테 증여하고 외손주, 친손주 구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 증여는 없지만 상속이 일어나면 할머니가 바로 또 증여하는 겁니다. 상속 이후에. 그런다면요, 할머니도 상속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절세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증여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증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납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합 설계가 중요한데 이것도 당해년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1세대만 상속세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그것까지 줄여야 되는데 100년간의 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그 해답이죠. 100년 동안에 세금 우산하고 그다음에 투자 우산을 지켜서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그 실행을 위해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니까 반드시 전화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무료로 절세 컨설팅 받아보시고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실 기회가 될 겁니다. 얼치기 전문가는요, 세금 줄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만 관심이 있죠. 하지만 저는 3세대, 4세대, 5세대, 그 다음에 현명한 증여를 통해서 증여 3종 세트가 있거든요. 파셜 기프트, 수렴청정 증여, NGP 플랜을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는 거의 제로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에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